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 2, 3위를 차지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인데요. 자, 이 질환들은 모두 치료비가 많이 들고요. 치료 기간도 아주 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병 시에 돈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3대 진단비 준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3대 진단비 보험을 누구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강의 시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 오늘은 자녀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3대 진단비 준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를 위한 유리한 보험 정보까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에 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보장의 범위가 다른 3대 진단비 보험의 준비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3대 진단비에 대해서 풀어봐 드릴 건데요. 지금 익히 시청자님들이 가입돼 계신 증권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그 진단비가 가입이 돼 계실 텐데요. 갱신형도 있으실 거고 또 과거에 2005년 전에 가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보장을 잘 받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때로는 그 이후에 좀 백세 보장이 필요하다 하셔서 10년 갱신 내지는 비갱신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한번 보시고 내가 가입한 증권을 좀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장 범위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대 진단비 있죠. 암, 그다음 뇌혈관, 심혈관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3대 진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모든 보장을 다 해주는 그런 진단비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한번 하나하나 드려볼게요. 보장 금액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1억 플랜, 5천 플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고해감을 많이 줘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일반암은 적게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플랜이다 그러면 일반암은 1억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잘 살펴보시면 나는 1억을 가입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증권을 잘 살펴보시면 1억을 다 일반암으로 받으시진 않으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진단비를 받게 되는 상황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건강하시게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저 또한 노출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염려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진단비를 소비자한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 요즘에 그 보험회사든 TV 매체든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발병률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여성에게는 유방암이나 자궁, 방광, 재발률이 많고 그다음에 발생률이 높고 그다음에 갑상선.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갑상선 암은 요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물론 전이가 되고 있진 않지만 재발이 가장 많은 암으로서 진단도 많이 받고 있는 그 암 중에 한 가지인데요. 발병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발병률이 높은 걸 소비자한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가입하시는 거 보면
보통 발병률이 높은 진단비를 가입하신 거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보면 보통 일반암에서 10% 내지는 20%밖에는 가입이 안 돼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험이요,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납입 기간에는 해지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납입하고 나서 환급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30% 정도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셨던 보험이나 현재 시점에서 가입하시는 보험이나 보험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유병자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 예, 과거에는 우리 유병자분들 가입을 못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뇌혈관, 심혈관 쪽. 그다음에 암도 뭐 5년이 지나야 된다. 이게 항상 면시가 돼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할증 없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 없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3명 중에 1명이라고 제가 그 플랫을 두고 왔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명 중에 1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암 환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망률은 낮아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뭐예요? 그만큼 치료 기간도 많고 길고 그다음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생활비도 그만큼 많이 든다라는 통계가 나오겠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진단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우리가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생활비 또는 재활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액 평균 수술비인데요. 뭐 우리가 뭐 백혈병까지는 상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백혈병, 우리 혈액암도요, 보통 70대 이후에 발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온몸의 면역이 떨어져서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몸에 암이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제일 많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고액암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뇌암이라고 하죠. 백혈병, 혈액암. 혈액암은 온몸에 그 혈액 쪽으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게 간암, 뭐 폐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예전에는 2%였는데요. 지금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의료기술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갑상선, 뭐 여성 대장암, 폐암 보통 순위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성분들은 갑상선, 유방, 자궁 지금 현저히 늘고 있고요. 나이도 지금 20대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을 우리가 나이를 이제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내가 뭐 나이 먹어서 좀 필요할 때 가입을 해야지 했을 때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어리신 분들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는 어느 나이 시점부터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래 30세 아래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건강검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월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지금 2016년이거든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또 그만큼 발생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2016년 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료비,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시면 암 환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2배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3명 중에 1명이라고 했잖아요. 내 주위에, 내 지인 중에, 내 가족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일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건강검진을 잘해도요. 또 나중에 그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잘한다고 해서 암이 나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사실은 이제 대장이에요. 요즘에 그 식습관 때문에 대장암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폐암. 폐암은요, 아마 그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병률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게 폐암이에요. 이 미세먼지가 몸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암 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무해지 한급형의 뭐 장점보다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치료비예요. 치료비인데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난 치료비가 도대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암이 걸리면 난 일을 못하나? 예, 이러실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지만 내 몸이 일단 회복이 돼야 뭔가 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으실 거고 가정 생활도 할 수 있으실 건데 보통 가벼운 증상 아니고선 뭐 정말 연기라고 하죠. 연기 아니고서는 보통은 실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병원을 그렇게 왔다 갔다 여유 있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8명이 실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치료 기간은요 1년 6개월을 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 그다음 병원비, 그다음에 재활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 1년 6개월 갖고도 모자라도 보통 암으로 5년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냐. 내가 진단비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 건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거 플랫을 들고 왔고요. 치료비는 당연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손 의료비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약값은요. 우리 물론 이제 이게 있어요. 나라에서 중증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은 5%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5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제로예요. 본인 부담금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첫째 치료비인데요. 치료비가 우리가 약값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에서 적용되는 그 약값 같은 경우 적용이 되면 다행히 치료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약이 맞지 않으면 의사가 따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럼 보통 한번 처방 받을 때 약값 같은 경우 유방암 이런 거 뭐 폐암 이럴 때는요 보통 한 500~600만 원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실손이 있다 하더라도 통원비가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 부담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비 첫째적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예요. 제가 아까 1년 6개월 말씀드렸죠. 보통 1년 6개월 동안 생활비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죠? 5천만 원 정도는 최저 생활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돼 계시냐 이거죠. 네, 최저예요. 최저 5천만 원은 가지고 계셔야 치료비, 생활비, 재활. 예. 뭐 당연히 이제 검사 꾸준히 우리가 추적 관찰 하겠죠. 왔다 갔다 차비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돈이 그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담금이 충분히 준비가 돼 계시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재진단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암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바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암도 하고 뭐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또 걱정이 되는 건 또 재발이 될까 또 전이가 될까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재진단암을 가입을 해 놓으시면 장점이 뭐냐. 암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치료 받고 있으니까 남아 있겠죠. 예, 남아 있으니까 항암 받고 뭐 방사선 치료 받겠죠. 그러면 계속 치료 받을 때마다 1년마다 진단비가 지급이 되세요. 네, 1년마다 예, 마다죠, 마다 예, 지급되고 암 다 나을 때까지. 그런데 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재발이 됐어요. 재발돼도 여기서 지급 다 됐지만 또 재발돼도 줘요. 그 다음에 전이. 예, 전이 돼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다른 데 암이 또 생겼어요. 예, 원발이라고 하죠. 예, 다른 데 암이 또 생겨도 지급합니다. 이게 이제 재진단암의 특징이에요. 계속 주죠. 내가 암이 나을 때까지.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게 요즘에 그 보험은요. 납입 면제가 돼요. 암만 진단 받으시면 나머지는 다 회사에서 지급을 다 해드립니다. 예, 보험료 안 내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재진단암 가입해 놓으시면 암 진단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보험료 안 내셔도 되잖아요. 얘는 그냥 평생 내가 보장만 받으시는 거야. 보험료 안 내시고.
굉장히 좋겠죠. 요즘에 그만큼 많이 보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2대 진단, 아까 여태까지 이제 암 설명 드렸잖아요. 2대 진단은 보장 폭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건 뇌출혈 진단,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2대 진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 2대 진단이 아니에요. 보장 자체가요. 뇌출혈은요, 중대 질병이에요. 요 코드가요, 요거 3개만 속해야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3개 속하기 힘들어요. 예. 보통 우리가 뇌경색 진단 나오면 뇌출혈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이 안 되세요. 지급이 안 되세요. 이거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코드가요, 굉장히 몇 개 안 돼요. 3개가 돼야 지급을 해주는데 이 뇌출혈 같은 경우는 가입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죠. 왜? 보험료가 싸요.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가입은 하시지만 막상 내가 보장을 받으려면 보장이 안 되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뇌경색이다. 진단을 얘들 받았어요. 그럼 뇌출혈은 지급 안 되십니다.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는데요. 대체적으로 뇌경색 진단비로 가입을 해놓으시면 보장은 뇌출혈을 포함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장은 좀 더 넓어졌겠지만 저는 그래요. 오히려 한 60대 안쪽에 계신 분들은 뇌혈관 진단비를 좀 가입을 하셔서 보장을 좀 크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대체적으로 병원 가서 MRI를 찍으시면 우리 뭐 뇌 까리가 꼬였다, 풍선이다 그래서 혈관이 잘 가다가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혈관 자체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태반이세요. MRI를 찍으면. 그러면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가입을 해놓으시고 MRI를 찍으시면 대체적으로 진단만 나오면은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데요. 꼭 수술 안 하셔도 지급이 되는 게 진단비예요. 근데 보통 뇌혈관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시 수술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발견을 하시면. 근데 보통 우리가 뇌혈관 장애라고 진단이 많이 나와요. 알 수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술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후유증 이런 식으로. 그러면 뇌혈관 진단비 가입을 해놓으시면 진단비 받으시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뇌혈관만 가입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뇌는요 계속 진행이 되면 됐지 나아지진 않아요. 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랑 뇌출혈을 같이 가입을 하시는 거 이렇게 3개를. 그러면 진행될 때마다 진단비가 1회이기 때문에 뇌혈관 받으시면 보장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진행이 됐을 때는 뇌졸중.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뇌출혈까지는 안 가실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시겠지만 뇌출혈까지 갔을 때에는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뇌가 진행을 멈추기 때문에 가실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뇌출혈 진단비까지 같이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뇌혈관 진단비 하나만 딱 가입해서 나 보장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보장을 충분히. 그리고 보험료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뇌출혈 진단비가 제일 저렴하고요. 그다음 뇌졸중, 그다음에 당연히 보장을 많이 해주니까 보험료가 좀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급성이 뭐예요? 급성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골든타임만 잘 지키시면 수명이 한 30분 사이에 생과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 진단을 받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협심증으로 많이 가시죠. 예, 병원에서 제일 진단 많이 받으시는 게 협심증이에요. 아주 가장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비 가입해 놓으시면 진단비 그냥 받으시는 거고 나중에 혹시라도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실 때는 그때는 수술비로 대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허혈성만 가입하지 마시고 급성 심근경색이 굉장히 저렴해요. 뭐 1,000원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가입을 해 놓으시면 그래도 좀 안전장치가 좀 되지 않을까. 완벽하진 않지만, 네. 지금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뇌혈관, 심혈관 보통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뇌혈관 문제가 됐을 때 얼마 정도 입원을 하고 얼마 정도 치료비가 들까. 보통 제일 많이 입원을 후유증으로 하실 때가 한 125일 정도 요양을 하세요. 이제 입원하셔서 이제 재활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제일 짧게 그 입원하시는 게 20일이에요. 6일 정도, 5일, 4일 정도고 요양은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치료로 들어가죠. 그리고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보통
한 달 반 정도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치료를 많이 요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뇌출혈은 좀 더 기간이 길어지겠죠. 예, 재활도 길어지고. 또한 허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협심증으로 스텐트라든가 뭐 시술을 한다든가 하시면 일주일 정도 입원하세요. 이 입원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양을 보통 하시죠.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활 치료라고 하죠. 협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일주일 내지는 일주일 좀 안 되게 입원하셨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보통 한 20일 정도? 보름 정도만 입원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급성심근경색은 좀 더 깁니다. 요양도 길어지고 치료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재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치료도 길어지고 입원 기간도 조금 길입니다. 한 열흘 정도 입원하시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금방 소개드렸던 2대 진단 말씀드렸는데요. 어른이 유병자라 그래서 보통 그 어린이 보험이 25세까지잖아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데 25세부터, 그죠? 30세까지, 때로는 40세까지,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를게요. 30세요. 30세. 예, 보통 자를게요. 25세, 30세까지는 보통 우리가 유병자로 가입하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왜? 보통 뭐 비형 간염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어린이 당뇨라든지 이렇게 진단 받으신 어린이라고 하죠. 어린이. 30세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가입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아예 가입이 안 되거나 또 뭐 서류를 가지고 와라. 아니면 이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 부담보. 예, 그런 보험으로 여태 가입을 하셨거나 가입이 돼 계셨을 거예요. 아니면 가입이 안 됐거나.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유병자라고 해서 이제 가입이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뇌혈관, 심혈관, 예, 유사암도 가입이 되세요. 예, 요거는 이제 굉장히 회사에서 물론 이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열어놨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30세 이하까지는 가입이 된다. 예, 감액 기간이 없어요. 면책 기간도 없어요. 바로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장 폭이 넓어졌고 수술비 또한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어린이지만 어른이 유병자로 가입이 되신다. 예, 최고 5천까지 돼요. 이 5천까지 가입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지체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자폐인 분들은 사실은 이 뇌혈관, 심혈관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좀 가입을 해놓으시면 좀 어느 정도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자분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험이 싹 바뀌었어요. 또 올해 2019년 지나가지고 2020년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 있죠. 1대1로 주는 거. 예, 1대1로 주는 거 바뀌었어요. 지금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현 시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게 이번 달에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유사암을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보통 이제 유사암을 이제 4천을 가입하면 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통계도 그렇고 지금 일부 회사만 지금 이렇게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해 사망이 좀 들어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보장을 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소비자라면 저한테도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도 2,000씩 가입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5대 수술비예요. 이거 관열, 비관열 드리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심혈관, 뇌혈관, 그다음에 신장, 예, 그다음 폐, 간.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중요하게 5대 기관이라고 해요. 5대 기관을 우리가 수술비를 따로 또 지급을 해드립니다. 관열, 비관열 이렇게 나눠서 드립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도요. 물론 업계 누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용종이나 이런 거 제거하시면 무조건 50씩 반복해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100만 원씩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입원해서 수술하던 통원해서 수술하던 한 150만 원 정도는 받으시게 이렇게 플랜을 제가 짰고요. 보험료는
조금 부담되실 수 있어. 그래서 20년 갱신으로 하셔도 되고요. 비갱신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형이에요. 갱신 없이 하셔도 되고 비갱신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40세, 50세를 기준했을 때 지금 비갱신도 무해지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20년 갱신으로 간편보험도 있고 건강체 보험도 있으니까 요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1급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담보별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잘 보시면 가입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보장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보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예요. 부정맥을 드리는 회사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이 부정맥에 대해서 다 받을 거라고 모든 심장질환, 뭐 모든 혈관질환 다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정맥은 코드가 없어요. 아예 다른 그 이 약관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보험회사에서는 대동맥류 부정맥 지급을 한다. 예, 1,500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비를요. 각각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제 유사함은 어차피 이렇게 묶어야 돼요. 예, 이제 얘랑 이제 세트니까. 그런데 나는 암만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 암만 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뇌혈관, 심혈관만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 플랜만 별도로 따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제 유일하게 요즘에는 내가 종합으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네, 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유병자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미 그런 진단을 알았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가입을 하시고 나서도 좀 찜찜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를 좀 달라고 하면 병원 가셔서 뭐 담당 선생님 만나기도 힘든데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서류 없이 부담부 없이 그냥 내가 그 부위에 대해서 다 보장해주겠다라는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범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암도 일반암에 다 포함이 돼 있는지, 예, 내가 5천만 원을 가입했지만 그게 일반암을 다 5천만 원 주는 건지 요거를 다시 한번 내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조그맣게 글씨로 써 있는 것은 함정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 소비자분들은 그것까지 다 읽지 않고 내가 암보험 가입했다 그럼 다 암이 다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시죠. 그리고 보험료가 지금 저해지 무해지로 이렇게 그 일반 그 표준체보다 한 30% 저렴하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는 뭐 유병자 분들이라도 좀 포기하지 마시고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단비는 우리가 바로 보장, 어린이는 바로 보장이 되지만 성인들은 바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한 번 지급이 되고 1년이 지나야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는 미리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3대 진단비라고요. 다 같은 3대 진단비 보험이 아닙니다. 암과 일회질환 모두 가장 넓게 구성해서 가져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내 보장 금액이 아무리 커도요. 쉽게 받을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가입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유병자분들도 유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겠고요. 보통 유병자 보험이 4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 원래 가입이 가능했는데 30세 이하의 분들도 이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유병자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 이미 보험이 있으셔도 한번 열어보시고 이런 사항들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좀 도와주셨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이 어린이 유병자 보험이었어요. 유병자분들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일반 보험과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그 표준체 보험하고는 좀 차별성은 있지만 여태까지 가입이 안 됐던 보험을 우리가 표준체형으로는 가입하시기는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 자체로는 어느 정도 할증은 붙지만 뭐 표준형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배가 보험료가 비싸다 이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할증에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그 금액에다 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할증된 그 금액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로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보험료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리한 어린이 보험이 내가 만 30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어려워서 억울하셨다면요. 지금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한번 어린이 보험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험료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소비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그 보험료가 굉장히 평균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회사마다 보험료 차이도 어떤 경우는 40% 차이 나는 보험회사가 있고요. 지금처럼 그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보험료가 차등이 있는 게 첫째적으로 표준형은 우리가 그야말로 나이 일반, 의료수가, 그다음에 내 나이, 그다음에 회사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 차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은 이미 할증이 표준형보다는 한 20, 30% 더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20대부터 30대까지는 보험료가 만약에 10,000원이라면 우리 한 40대부터 60대까지는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젊으신 분들하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보험료 차이는요, 한 300%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회사마다 부분별로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차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내 나이나 내 병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보험사별로 살펴봤을 때 유리하게 가입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 했고요. 보험의 기둥이 되는 3대 진단비의 준비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가장 기본인 만큼요, 꼭 범위를 가장 유리하게 설정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3대 진단비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연락 주신 다음에 꼼꼼하게 나에게 맞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모든 분들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자녀 보험입니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 자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 보험 시장에 좀 변화가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자녀 보험 쪽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금리가 내려서 예. 작년 우리가 불과 지난달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계속 문자가 와서 예. 뭐가 줄어듭니다. 이번 주까지 뭐가 판매입니다. 계속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설마 너희들이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겠니? 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사함이 대표적인 게 유사함이에요. 지금 불과 11월 달 작년 2월부터 오픈돼서 11월까지는 내가 일반암을 5천을 가입하면 유사암도 5천 가입하는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도 얘기한 예. 1대1 보험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대해선 정말 보장을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막 주변에서 누구도 갑상선암이래, 누구도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진짜 갑상선암 많이 발병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남자도 많아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에 니즈가 부응해서 오픈하다 보니 보험회사가 허걱 이게 아니네 싶으니까 급하게 12월 달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 일단 그 일반암이 10에서 20% 유사암이 확 줄었고 그다음에 뇌질환도 과거에는 5천, 진단비도 5천, 그다음에 수술비도 5천 막 이런 게 툭툭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게 30세, 20세가 딱 넘어가면 이게 2천만 원, 1천만 원, 5천이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확 줄었거든요. 범위도 이제 좀 좁아지고 그렇죠. 금액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하다못해 독일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 예. 예금 맡기면 내가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료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장도 내려가는 거. 즉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하는 회사지 예. 사실은 우리의 어떤 건강을 또 우리의 위험을 대비해주기 위해서 있는 보험회사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당연히 자기들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보장을 많이 열어보니까 위험이 높으면 당연히 이렇게 줄여버리는 그런 추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보험의 역할, 보험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보험은 잘 활용하면 정말 보약 같은 예. 아주 귀한 것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이제 다른 전문가나 또는 다른 방송에서도 보면 예. 아직도 CI 종신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문의 많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CI 보험을 현재도 팔고 있어요. GI라든지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CI 종신이에요. 자, 종신이라는 것은 사망하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암 발병률 아까 36%라고 했지만 나머지 64%는 암 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보험 가입한 사람의 64%는 뭐죠? 걸린 사람한테 품앗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장을 받으신 분들은 보험이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그쵸. 하시고 보험을 잘못 가입하시거나 안 보장을 받으신 못 받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했더니 뭐 좋은 거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보험회사는 나머지 그 네. 60%를 가지고 돈도 이쪽에도 품앗이도 하면서 이익을 영위할 수 있는데 종신보험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사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싼 게 그 종신보험인데 그 종신보험을 내가 큰 질병이 걸리면 여러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주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80세에 70세에 내가 암이 죽을 돈을 내가 그때 죽을 돈을 지금 내가 암 걸리면 80%, 50%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비싸고요. 또 하나는 종신보험에 있는 특약은 대부분 80세 보장이세요. 아니면 갱신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다 나는 종신보험을 가입했으니까 100세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암, 뇌졸중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CI 보험에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에 CI, GI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얼른 증권을 한번 다시 분석하시고요. 아까 강의해 주신 것처럼 암보험은 모든 암을 보장받는 그런 암보험을 했는데 꼬다리 붙은 거 하지 마세요. 무슨 소외감, 무슨 예. 암. 자, 이것보다는 모든 암을 보장해주는 암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심장질환. 요즘 이제 허혈성보다 범위가 조금 넓은 그 심장질환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진단비는 한 번밖에 안 줘요. 어디나. 그러나 재진단, 암 진단비라든지 우리 강조 또 하는 거 있죠. 나이가 아픈 게 아니라 예. 나이 먹어서. 그렇죠? 누구나 나이 먹는 나이 자연스럽게 먹어서 오는 거. 예. 그 질병 후유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수술비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받는 건데 최근에 이 보험이 좋은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반복 보장이 되고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반복 보장이 되다 보니까
범위도 넓고 내가 또 납입 면제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나 보험료 안 내고 있는데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열거를 해주신 이런 것들만 잘 넣어두면은 정말 내 보험이 나중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 간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재진단암이에요. 예. 재진단 그러니까 암이 발병률도 높지만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발병률이 높아졌나 제가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나라에서 그런 얘기까지 들어보셨어요? 내가 나라에서 하라는 건강검진을 안 하면 예. 암 됐을 때 왜 그 큰 질병으로 해서 보장받는 금액을 뭐 좁게 준다, 보장 안 해준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꼭 건강 검진을 받아야겠네요. 받아야 된다 예.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건강검진을 하세요. 하시다 보니까 뭐가 되죠? 조기 암 발견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생존율이 늘어가는데 이 암이 일종의 우리 몸속에서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암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고요. 또 하나는 큰 암, 아까 같이 간암이라든지 이렇게 큰 질병은 진짜 내가 완치되는 기간이 5년, 6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암이 한번 걸리면 5년이 지나면 암이 걸린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지만 쉽지 않고요. 또 하나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큰 암이 가입하시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생각보다 유병자에서도 암 경력이 있으시면 가입 안 해줘요. 그래서 재진단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1년에 한 번씩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현재 잔존암 또는 전이암, 새로운 암 또는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을 해주면서 내가 이미 일반 암에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암 걸리면 납입 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재진단암은 납입 면제됐으니까 보험료도 안 내고 계속 100세까지 진짜 암에 대한 걱정은 없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조기 발견은 되지만은요. 그만큼 오래 사니까 이게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암 진단비는 한 번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그럼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오늘 지금 살펴보는 자녀보험에서도 유리하게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예. 굳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검토를 해보니 지금 지난달하고 올해 와서 확 바뀌었는데 예. 지금 20세 이하 어린이 보험에는 안 바뀌었어요. 찬스가 있어요. 20세 지금. 이하요? 네. 그래서 20세까지예요. 20세까지 아이들 보험에서는 제가 A, B, C 그다음 여러 개 있는 보험 중에서 저렴하고 보장이 큰 3개를 가져와 봤거든요. 자, A 보험사에서 질병 후유장에서도 5천만 원 다 주고 있어요. 이 질병 후유장은 A, B, C 아직 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암은 7,001억 가입하실 수 있는 만큼 되고요. 유사암이 줄었다고 했죠. 예. 내가 7,001억을 가입해도 유사암은 지금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주는 회사도 많아요. 예. 그런가 하면 재진단암은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어린이였을 때는 굉장히 싸요. 어른이 재진단암 가입하려고 저 같은 경우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원해도 너무 그렇죠. 비싸군요. 그렇죠. 왜냐면 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가 A 보험사에서는 5천 다 받을 수 있어요. 허혈성도 돼요. 근데 B 보험사에서는 3,000으로 줄었고요. C 보험사에서는 진단비는 5천을 주는데 여기 내 수술비는 2,000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A 보험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살리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수술비가 70일 때, 70대 또 많게는 지금 100일 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납입 면제 조건이 불과 2년 전에 가입했을 때는 80% 후유장애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유사암, 갑상선암만 걸려도 납입 면제 되고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그다음에 후유장애 50%예요. 80% 아니고 그다음에 양성 뇌종양만 걸려도 이게 납입 면제가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무환급으로 가입을 해서 내가 30%를 싸게 가입했는데 나중에 30세 다 내고 나니까 120%가 넘는 보험사 또는 130%가 넘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아직 20대 이전에라면 얼른 서둘러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보험사를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이나 고객들한테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걸 정리해봤어요. 자, 보험의 특약은 100개가 넘어요. 네. 보통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중에서 맞춤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집 형편에 맞춰야 돼요. 가족 병력, 그다음에 그 가족 나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자녀가 어떤 위험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사회 통계예요. 통계에서 30%가 넘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집 가족 병력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부분은 내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자, 많이 가져가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가입한 거를 끝까지 유지해야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범위, 월보험료를 꼭 지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히 제가 원픽이라면 한다면 좀 강조를 하고 싶다면 예. 전문가를 좀 선택하세요. 방송도 보시면서 어떤 전문가를 좀 여러 분을 만나서 아까도 제가 좋은 보험 우리 그 이광희 전문가님이 설명을 주셨거든요. 계속 보험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좋네 또 가입해.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좋네. 그러다 보면 보험이 중복되고 보험료가 높아져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가입한 보험 증권을 싹 꺼내서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세요. 나는 이런 보험을 가입했고 난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꼭 비교 분석을 받으시고 꼭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도록 그것만 꼭꼭꼭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도 낮추고 보장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 저는 자주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예. 꼭 위험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나 건강해갖고 건강검진 한 번도 안 가시는 분.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특히나 유리한 20세 이하의 분들이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도움 드릴 텐데요. 바로 전화 연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네. 네,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희 그 부모님이 예. 그러니까 어머님 거 지금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65세 이번에 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보장 내용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지금 아니면 이제 늦을 것 같다고 다들 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예, 부족한 드릴게요. 거 좀 네네. 자, 좀 챙기고 싶은 보장 같은 거 따로 있으실까요? 글쎄 이제 이 요즘에 3대 진단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도 예전에는 아예 우리가 뭐 못했다고 해서 안 했는데 예. 지금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도 요즘엔 좋다고 자꾸 방송 보니까 알겠습니다. 나오고 한번 해서, 확인을 네.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네. 네, 증권부터 살펴보시죠. 자, 어머님의 증권입니다. 60대 중반이시고요. 2004년도에 교보 다이렉트 건강보험과 무배당 오케이콜 암보험 그리고 건강명의 질병 진단보험까지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7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면은요. 어머님의 보험 어떤 걸 더 추가해 주면 좋을지, 추가해 드리면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이광희 전문가님 바로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그 증권을 제가 3개를 받아서 네. 이제 그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은 3개를 가입은 하셨지만 단점이 뭐냐면 보장이 다 네. 짧아요. 75세, 예. 80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 계시고. 오래전에 했던 거라 다 그렇게 돼 네, 있나 그리고 봐요. 이제 예, 오래전에 가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4년밖에 안 남은 게 있어서 네네. 제가 볼 땐 그냥 보장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가입하신 것도 하나 있어요. 그 건강명의보험. 근데 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암은 보장을 잘 해놓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75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예. 암을 좀 보장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비가 없으세요, 어머니가. 예. 네, 그러면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한데 지금 네.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사실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만한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사실 그 뭐 진단비를 더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추가적으로 수술 특약을 좀 가입을 해 놓으시면 요즘에 수술비가 오히려 진단비보다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수술비 보장을 좀 준비를 하셔서 좀 특약으로 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갱신 주기를 좀 길게 하셔서 20년 갱신으로 하셔서 85세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네네. 충분하시죠? 뭐 85세 정도면 그죠? 예, 예. 85세 지나시면 수술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뭐 혹시라도 지병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네. 계시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85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라고 갱신 주기를 좀 길게 했고요. 예, 예. 지금 보장은 전체적으로 진단비는 좀 1,000만 원씩은 일부러 넣었어요. 예. 왜냐하면 75세까지 보장이 너무 짧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치료비를 좀 갖고 계셔야 돼서 제가 수술비, 그다음에 3대 진단비, 그다음에 이제 내혈관, 심혈관 쪽으로는 수술비를 좀 2,000만 원 정도로 플랜을 짜서 좀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뭐 골절이 되셨든 골절돼서 수술을 하셨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은 좀 제가 골고루 플랜을 짜서 한 6만 원 정도 추가가 되시는데 보험료는 나쁘진 않으시죠? 네네네. 네, 진단비 다 들어가고요. 수술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해 특약도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래도 실손 대체 상품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보험만 한 게 없으셔서 제가 보통 수술비 특약을 꼭 권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험 다 가져가시고 납입 기간도 이제 뭐 보험 2개 정도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보험료 내는 거는 사실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우리 어머님 증권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세 건 그대로 가져가시면서요. 만기가 좀 아쉬웠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만기를 넓혀드리면서 손해보험사에 6만 원대로 묶어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단비도 추가해드리고 또 진단비만큼 좋은 게 요즘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수술비거든요. 실비를 대체하기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우리 어머니 증권 더욱더 좀 든든하게 보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어머님 혹은 내 보험이나 자녀의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이렇게 든든한 보장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